여러분, 팝아트 하면 떠오르는 이름 바로 로이 리히텐샤인이죠. 그런데 그의 작품을 딱 처음 보면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이거 그냥 만화 아니야? 왜 이게 미술관에 걸려 있지? 이런 생각이요. 네, 맞아요. 딱 보면 그냥 만화 한 컷을 크게 확대해서 캔버스에 옮겨놓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단순해 보이는 이미지 뒤에 어마어마한 미술사를 통째로 뒤흔든 혁명이 숨어 있다는 사실. 오늘 바로 그 혁명의 한가운데로 저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우리 시간 여행을 좀 떠나야 합니다. 리히텐슈타인을 진짜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그가 활동했던 1960년대 그 뜨거웠던 미국으로 함께 가봐야 하거든요. 그때 예술가들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예술은 항상 신이나 영웅, 그런 거창한 이야기만 해야 하지? 하고요. 그래서 눈을 돌렸죠. 어디로요? 바로 우리 주변, 우리 일상으로요. 매일 보는 TV 광고, 슈퍼마켓에 쫙 깔린 상품들,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만화책까지. 가장 평범하고 대중적인 게 가장 멋진 예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선언한 거죠. 이게 바로 팝아트 혁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왼쪽은 신화, 종교, 역사, 뭔가 좀 어렵고 우리랑은 거리가 먼 고급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 팝아트는 뭐예요? 만화, 광고, 상품, 그냥 우리 일상 그 자체죠. 말 그대로 팝아트는 예술을 그들만의 높은 곳에서 우리 삶 한가운데로 바로 길거리로 끌어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혁명의 맨 앞에 누가 있었을까요? 네, 바로 리히텐슈타인이 서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대체 그는 어떻게 이 흔해 빠진 만화를 예술로 확 바꿔놓을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작업 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의 스튜디오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리히텐슈타인 작품을 자세히 보면요,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죠. 바로 이 수많은 점들. 이걸 밴데이 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는 신문이나 만화책 같은 걸 싸게 대량으로 찍어낼 때 쓰던 인쇄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기계적이고 좀 저렴한 느낌을 주는 그런 기술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은요, 이 기계처럼 보이는 점들을 기계로 찍은 게 아니에요. 캔버스에 이미지를 비추어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수많은 점들을 하나하나 붓으로 직접 다 찍어낸 겁니다. 와, 생각해보세요. 가장 기계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가장 인간적인 엄청난 노가다를 한 거죠. 이거야말로 정말 엄청난 역설 아닌가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기계가 찍어낸 것처럼 차갑고 개성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예술가의 땀과 시간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아주 뜨거운 수작업이 숨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그의 그림이 그냥 만화를 베낀 복사품이 아니라 세상에 단 하나뿐인 위대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히텐슈타인의 천재성은 단순히 점을 잘 찍는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치 영화 감독 같았거든요. 만화책이라는 원작을 가지고 자신만의 영화를 만든 거죠. 그가 어떻게 원본을 자기만의 작품으로 재창조했는지 그 놀라운 연출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는 절대 만화를 그냥 똑같이 베끼지 않았어요. 수많은 만화 컷들 중에서 이거다 싶은 가장 강렬한 한 장면을 딱 골라내요. 그리고는 불필요한 배경이나 인물은 과감하게 잘라버리죠. 심지어 다른 장면에 있던 요소를 가져와서 합치기도 했어요. 진짜 영화 감독이 수많은 촬영본을 가지고 편집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이 표를 보시면 그의 연출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원래는 그냥 긴 이야기의 한 부분이었던 장면을 콕 집어서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드라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보세요. 손바닥만한 크기에 보고 나면 버려지던 만화 한 조각이 미술관 벽에 걸리는 거대하고 영원한 예술작품으로 재탄생한 겁니다.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거죠. 그리고 텍스트의 역할도 완전히 달라져요. 말풍선 안에 있는 대사나 꽝 하고 터지는 이런 효과음 있잖아요. 이게 더 이상 그냥 글자가 아닌 거예요. 그림의 구도를 완성하는 하나의 도형, 하나의 색깔처럼 아주 강력한 시각적인 요소로 다시 태어난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들, 팝아트라는 시대적인 배경, 밴데이점이라는 독특한 기술, 그리고 영화 감독 같은 연출력까지 이 모든 게 어떻게 하나의 작품 안에서 그야말로 폭발하는지 그의 대표작 바로 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와, 이 노란색 글자 어떠세요? 이건 그냥 꽝이라는 소리를 흉내낸 글자가 아니에요. 이건 거의 폭발의 그 엄청난 에너지를 시각적으로 꽉 압축시켜 놓은 조각품 같아요. 저 날카롭게 각진 모양은 마치 폭발의 파편 같고, 이 글자 자체가 이 그림의 가장 강력한 주인공이 되어버렸죠. 진짜로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이렇게 강렬한 이미지 도대체 어디서 가져온 걸까요? 놀라지 마세요. 역시나 당시 아이들이 보던 아주 평범한 전쟁 만화책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의 감독 같은 연출력이 빛을 발합니다. 자, 원본 만화를 한번 보세요. 주인공은 미사일을 쏘는 전투기, 그러니까 승리자예요. 그런데 리히텐슈타인은 어떻게 했죠? 과감하게 구도를 비틀어서 폭발하고 있는 저 비행기, 즉 파괴의 순간을 그림의 정중앙으로 가져왔어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걸 바꾼 겁니다. 단순한 영웅 이야기가 전쟁의 폭력성과 그 충격에 대한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결국 이 꽝이라는 작품에 리텐슈타인 예술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셈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가장 흔한 대중문화의 한 조각을 가져와서요. 자신만의 아주 정교한 기술과 날카로운 시선으로 재편집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아주 강력한 예술적인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죠.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온 게 바로 1963년이에요. 팝아트라는 거대한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던 바로 그 정점의 순간이었습니다. 리텐슈타인은 이렇게 물었어요. 대체 고급 예술이랑 저급 문화는 누가 나누는 건데? 하고요. 그 경계가치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그리고 그 질문은 60년이 훌쩍 지난 지금 바로 우리에게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보는 웹툰, 우리가 열광하는 게임 캐릭터,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밈들, 이런 것들과 예술의 경계는 과연 어디쯤일까요? 어쩌면 그런 경계는 이미 사라져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